자, 이 시간에는 이제 보통점 근처에서 이제 이계 선형 상미분 방정식의 거듭제곱 급수해를 구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어진 것은 자, A0, A1, A2가 이제 구간 I에 정의된 연소함수일 때 우리가 물론 이거는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됩니다. 조건에 따라서 연소함수일 때 이것에 대한 이제 이계 동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게 AEX D2제곱 Y DX 2제곱 더하기 A1X dy 오버 dx 더하기 a0y y는 0. 이게 이제 이계는 여기 도함수의 개수가 이계 최고 개수가 2개죠. 이계 동차라는 것은 이렇게 됐을 때 오른쪽이 영함수입니다. 오른쪽 변이 영함수. 동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 선형 상미분 방정식입니다. 선형이라는 것은 이계에 대해서 이거 1차고 1계에 대해서도 1차고 y에 대해서 1차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 변수들은 x에 대한 함수들이죠. 이런 걸 우리가 선형이라고 그러죠. 이계 동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처럼 자 이 식을 1이라고 놓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 경우를 보는 게 아니라 조건이 좋은 경우를 보죠. 여기 이계 이계의 이 변수 함수가 0이 되는 게 없는 경우를 다루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표준화해 보면은 이 함수 이 계수 함수로 나누는 거 x분의 1 a1x dy dx 더하기 a2x a2x분의 a0x 위에 여기가 x죠. y는 0. 이게 이제 앞에 것을 표준형으로 바꾼 거죠. 이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정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간에 놓인 점, 이 놓인 점이 우리가 자 이 위에 상미분 방정식 이것의 보통점이라고 상미분 방정식 1의 보통점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은 그 표준형 했을 때 이 계수함수 그러니까 a1 나누기 a2 이 함수 이거와 a0 나누기 a2 이 함수 이거가 x0에서 해석적일 때 해석적이라는 것은 앞에서 그 점 근방에서 이 함수를 거듭제급수로 나타낼 수 있을 때 그 점 근방에서 거듭제급수로 나타낼 수 있을 때 우리가 해석적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x0은 이 상미분 방정식 1의 보통점이라고 합니다. 보통점이 아니면 우리가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1의 특이점. 이것은 x0이 1의 보통점이 아닌 점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통점과 특이점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dx의 제곱
더하기 x dy dx 더하기 x의 제곱 y는 0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자, 이 부분 개수함수 x 아주 좋은 함수죠. 모든 점에서 해석함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개수함수 x의 제곱 이것도 모든 점이 해석함수가 되죠. 모든 점이 그 근방에서 거듭제곱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때 이제 모든 실수가 위의 상미분방정식의 뭐다? 보통점이 되죠. 다른 예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만약에 2의 x dy dx 더하기 코사인 x y는 0. 이것도 개수함수 자 이게 표준화가 됐고 2의 x 제곱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해석적이 됩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거듭제곱수로 항상 입용 가능하죠. 코사인 x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도 이와 같이 모든 실수가 2의 상미분방정식의 보통점이 됩니다. 예, 모든 실수가 보통점입니다. 자, 이런 게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제 dx의 제곱 이 개수가 여기 위에 x 제곱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x dy 그리고 dx y는 0 이런 경우는 표준형이 아니죠. 이런 경우는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dy dx의 제곱 그래서 이게 그 개수함수를 또 나눠야 되죠. 그걸 나누면 여기는 x분의 1 dy dx가 되고 여기는 1 나누고 x의 제곱분의 1 y는 0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여기 개수함수 x분의 1 이거는 다른 모든 점에서 해석적인데 0에서는 해석적이지 않습니다. 0이 특이점이죠. x의 제곱분의 1도 다른 것은 다 좋은데 0에서 해석적이지 아니죠. 따라서 우리가 0은 원래 주어진 이거는 1의 보통점이 아니죠.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점과 특이점을 구별할 수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보통점에서 이제 해를 구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미 밝혀진 정리인데 우리가 구간 i에 정의된 연소함수 A0, A1, A2에 대한 이계 동차 선형 상미분방정식 AX D제곱 Y 오버 DX의 제곱 더하기 A1X DY 오버 DX 더하기 A0X Y는 0 이게 이계 동차 선형 상미분방정식입니다. 이거와 이제 어떤 점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 방정식과 상미분방정식과 어떤 점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뭐냐면 x의 0이 이 상미분방정식이 1이라면 1에 왜 번호가 지금 다 1이 번호가 1, 2 그러니까 여기를 3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4라고 하겠습니다. 자, 조건이 이 점이
4의 보통점이면 4의 보통점이면 정의가 저것을 표준화했을 때 그때 그 계수함 수들이 x0에서 해석적입니다. 이 보통점이면 그러면 중심이 그 점 x0이고 수렴 반지름 r이 양수인 거듭제급수 자 y는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cn x 중심이 x0입니다. 이 거듭제급수 형태죠. 수렴 반지름이 r인데 이게 양수입니다. 이 거듭제급수 형태의 두 개의 1차 독립인 해가 존재한다. 그러면 두 1차 독립 해를 이제 1차 결합을 하면은 일반 해를 구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R은 X0에서 가장 가까운 특이점까지의 거리다. 그래서 이 정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의 식에서 보면 이 위에 보기에서 보면 x의 제곱 d 제곱 y 오버 dx의 제곱 더하기 x dy dx 더하기 y는 0. 이게 이제 표준형으로 바꾸면 x분의 1 곱하기 dy 오버 dx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y는 0 이렇게 돼가지고 이 계수함수가 0이 특이점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구간에서 보면 이게 0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x0을 다른 점으로 잡으면 x0을 그냥 2로 잡으면 그러면 이 2에서 위에 이 계수함수 표준형의 계수함수가 해석적입니다. 그래서 이 근방에서 이제 우리가 1차 독립인 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수렴 반지름 R은 이제 여기에서 두 함수가 다 이제 특이점이 0분이 없기 때문에 0까지 이렇게 확대를 쭉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구간 0과 여기 4. 자, 이 구간에서 거듭제급수로 나타낼 수 있는 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수렴 반지름은 2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 특이점이 0인데 여기까지 그 거리 수렴 반지름이 2가 됩니다. 자, 우리가 거듭제급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풀이를 구한 게 있습니다. 이제 풀이 방법은 위에 이 정리의 그 증명은 이 수준을 넘기 때문에 이 증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냥 이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풀이 방법만 찾겠는데 앞에서 했던 방식인데 풀이 방법은 다음과 같죠. 우선은 저런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구하는 해를 거듭제급수로 추정을 하죠. 거듭제급수 이렇게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C0 중심이 x-x0의 n제곱 이거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x의 0 이 점은 주어져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개수들 cn 개수들만 알면은 이제 그 해를 구하게 됩니다. 이 개수를 이제 알기 위해서 이제 y가 구어져 있으니까 이제 y 프라임 이거와 y 더블 프라임 자 이것을 계산할 수 있죠. 이것을 계산한 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y 프라임 y 더블 프라임 이것을 이제 상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하죠. 방정식에 대입한 후에 이제 개수 비교 개수 비교를 하면 그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궤도제곱 급수 이제 해를 구할 수 있다. 이 해라는 것은 바로 앞에 그 거듭집 급수 추정된 그 cn 그 개수를 다 확정시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d의 제곱 y 오버 dx의 제곱 빼기 xy는 0. 자, 이 방정식은 우리가 에어리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다음 에어리는 그 영국의 천문학자입니다. 근데 이 방정식이 무슨 뭐 파동의 굴절 등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 방정식이어 가지고 이제 과학적으로 좀 중요한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방정식에서 개수가 1차 이게 지금 표준형이 됐고 1차 개수는 영함수이고 그 다음에 상수항 개수는 마이너스 x니까 이제 모든 실수가 이 방정식의 보통점이 되죠. 모든 실수가 이 방정식의 이 상류 방정식의 보통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0으로 잡겠는데 중심을 0으로 잡았는데 수렴 반지름이 무한대가 되죠. 그래서 구하는 해를 이제 구간 전체 구간에서 이렇게 잡겠습니다. 구간에서 정의가 된 해서 정의된 중심이 0인 수렴 반지름 중심이 0인 거듭제 급수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cn xn 제곱 이거로 추정을 하겠습니다. 중심이 0이고 그럼 우리는 이제 이 개수 이제 cn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y 프라임을 계산을 해야 되죠. y 프라임은 우리가 거듭제 급수의 미분은 이 항별로 미분을 하면 되죠. 항별로 미분했을 때 cn 곱하기 n x n-1인데 이때 이 거듭제 급수의 상수항은 미분하면 없어지므로 이제 n이 0이 아니라 n이 1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n이 0인 것은 없습니다.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고 다시 이것을 또 미분하면 이제 이것을 항별로 미분하면 이게 cn n n-1 x n-2 제곱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앞에 y 프라임에서 상수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되겠습니다. 자, 이거이므로 자, 이것을 이제 상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상미분 방식에 대입을 하기 위해서 이거 위에 자, y를 두 번 미분한 거 빼기 x 곱하기 y가 되죠. 자,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위에 y 두 번 미분한 게 이제 n이 2부터 무한대까지 cn n n-1 x의 n-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n 곱하기 y 자, 이것은 y가 저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뭐 x 그대로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cn x의 n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x가 이렇게 됐으니까 x를 뭐 여기 왜 안에다 집어넣으면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x를 통일을 한번 시키려고 하면 여기를 자, x를 n으로 이렇게 통일을 시키면 여기는 c에 n-1이 되죠? 자, 우리가 x의 n-1이 아니라 n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1이 빠졌으니까 이 n이 n-1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n이 0일 때 여기는 1이 되니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가 됩니다. 1부터 무한대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도 x 여기 빼기 x에 n으로 바꾸면 이제 이 부분이 n으로 갔으니까 두 개가 더 커진 거죠. 두 개가 더 커졌으니까 이거는 n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는 n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는 c n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때 이제 n이 2부터 시작했는데 n이 2일 때 이쪽으로 바꾸면 이게 0이 되죠. 이게 n이 0부터 무한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개를 갖다가 이제 합해 보는데 여기서 여기는 n이 1부터 시작했고 여기는 n이 0부터 시작했으니까 n이 0인 것은 따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합치면 n이 0일 때는 n이 0이면 x의 0제곱이니까 상수가 되고 이거는 n이 0일 때는 이게 c의 0이면은 2가 되고 0이면 2 더하기 0이면 1 그래서 이게 2c2가 n이 0일 때죠. 그 다음에 n이 1일부터는 이제 합쳐버리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c n 플러스 2 n 플러스 2 n 플러스 1 합쳤습니다. 빼기 c n 마이너스 1 x n 제곱 이렇게 되겠죠. 계산을 하면 이거이다. 따라서 이제 이거니까 우리가 저 주어진 방정식이 따라서 주어진 상미분 방정식은 이제 왼쪽 변은 바로 이거였는데 이걸 그대로 쓰면 2c2 더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c n 플러스 2 n 플러스 2 n 플러스 1 빼기 c n 마이너스 1 이것은 x n 제곱 이게 영함수가 되죠. 상미분 방정식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게 같아져야 되니까 오른쪽 변은 영함수입니다. 오른쪽 변은 영함수고 왼쪽은 영함수가 아닌데 맨 처음에는 이제 상수항이고 그 다음 시그마에 나오는 것은 n이 1부터니까 x의 n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양쪽이 다 같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수항도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xn의 모든 그 개수가 0이 돼야 됩니다. 자, 이게 같으려면은 이제 오른쪽 변이 영함수, 이게 영함수이고 같으니까 이게 다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 상수항 이게 0이 된다는 것은 C2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C2는 0 이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n에 대해서 n이 1보다 이것일 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게 0이 돼야 된다. C n 플러스 2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 빼기 C n 마이너스 1이 0. 다시 쓰면 즉 C n 플러스 2는 이거 오른쪽 변으로 넘기면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 이것분의 1에 C n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C는 0이고 그 다음에 양수일 때 자 이게 이렇게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n이 1일 때 보면 n이 1일 때 적용하면 C의 3은 뭐 여기 곱하기 C의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n이 2일 때는 C4는 이거 곱하기 C 2일 때를 보면 4는 C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뭘 알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 이제 종속이 안 되는 게 C0하고 C1은 종속이 안 됩니다. 이제 따라서 이제 C0과 C1 이것은 임의의 상수이고 위에서 C2는 0이며 이제 그 다음 수들은 이제 종속이 다 되죠. C3은 위에 그 규칙에 의하면은 이제 n이 1일 때가 됩니다. C3은 3 곱하기 2에 그 다음에 C2 아니죠. n이 1일 때니까 C0이죠. C0 이렇게 되죠. 자, C4는 위에 보면은 4 곱하기 3에 n이 2일 때니까 C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C5는 5 곱하기 4 이것에 C2 이거니까 C가 0이니까 이거 0이 됩니다. 0이 이렇게 되고 그럼 C6은 6 곱하기 5 이것에 C3이고 C3이 저렇게 되니까 이거는 6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2 분의 1에 C0 이렇게 되고 C4는 아니요 C4가 아니라 C7은 7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1에 C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C8은 8 곱하기 7에 C5가 되는 C5가 0이니까 이게 0이 되고 쭉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 있고 만약 C9는 9 곱하기 8분의 1에 C6인데 이거는 이제 9 곱하기 8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2 1에 C0 이렇게 되고 C10은 10 곱하기 9분의 1에 C7인데 이거는 10 곱하기 9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3 1에 C1 이렇게 되고 이제 C11은 11 곱하기 10 곱하기 1에
이거는 이제 0 이렇게 되죠.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계산이 되는 건데 이것들을 이제 다 묶으면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묶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다 C0이 이렇게 겹치고 그 다음에 얘는 C1이 겹칩니다. 이 개수들. 그 다음은 다 이제 0이죠. 그 다음 이거 다 0이니까 이거는 없어지고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우리가 그 해를 갖다가는 이제 이 두 개로 이제 마지막 것은 0이고 앞에 것과 그 다음 것으로 묶어내면은 우리가 첫 번째 함수는 그러므로 첫 번째 함수는 위에서 이제 노란 거 그래서 C0을 앞에서 묶어내면 자 F 저것을 C0과 관계가 되니까 F0X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상수항이 이거 1이고 3차가 3 곱하기 2분의 1에 x의 3. 그 다음에 6차가 6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에 x의 6승. 그 다음에 9차가 9 곱하기 8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2 이제 x의 9승 이렇게 나오는 거고 f1x 이거는 이제 1차가 있죠. 1차는 그냥 1이고 x고 이것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묶어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쓰는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고 n은 이제 3차 여기가 이제 x의 3n제곱으로 하겠는데 이거는 이제 3n 곱하기 3n 빼기 1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3의 n-1 곱하기 3의 n-1 빼기 1 이게 두 번째 이렇게 쭉쭉쭉 돼서 마지막은 3 곱하기 1 이게 3이죠 곱하기 3 곱하기 1 빼기 1 이게 2죠 이렇게 곱해지는 것분의 1 이렇게 좀 복잡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1은 이제 위에서 C1과 관계되는 거, 이제 C1이 살아남기 때문에 맨 첫 번째 1차가 남고, 그 다음에 이제 4차는 개수가 4 곱하기 3분의 1에 x의 4제곱이고, 그 다음에 7차는 7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1에 x의 7차, 그 다음에 10은 10 곱하기 9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1에 x의 10차 쭉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x 더하기 이것도 이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묶어내는데 여기는 x의 3n 플러스 1로 되고 이거는 첫 번째가 3n 플러스 1 곱하기 3n 첫 번째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의 n-1 플러스 1 곱하기 3의 n-1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쭉 이렇게 돼서 3 곱하기 1 플러스 1 곱하기 3 이게 4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이게 3이죠. 1로 이렇게 됨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일 때 이제 y는 C0 곱하기 F0의 x 더하기 C1 F1x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일반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식 자체는 거듭제 급수로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 것을 뭐 정리를 하면, 자, 우리가 뭐가 목표였냐면 이계 동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이제 보통점이라는 것은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그 개수함수가 그 점에서 해석적일 때 우리가 보통점이라고 했습니다. 보통점이 아니면 특이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한 것은 이 주어진 방정식에 대해서 x0이 주어진 방정식이 이계 동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x0이 이 방정식의 보통점이면은 우리가 그 점을 중심으로 하는 수렴 반지름이 양인 거듭제 급수로 해를 구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두 개의 1차 독립인 해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때 거듭제 급수는 항상 중요한 게 수렴 반지름이 정해지는 건데, 수렴 반지름은 그 점 x0에서 가장 가까운 특이점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제 급수가 주어지니까 이제 풀이법은 뭐 우리가 거듭제 급수로 해를 추정을 한 다음에 y 더블 프라임을 계산을 한 다음에 이걸 주어진 상명 방식에 대입을 해서 개수 비교를 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서